자, 이번에는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습도 높은 여름에 더욱더 많이 발병을 하는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 기압의 변화가 심해지는 여름철에요. 관절의 압력이 변하면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는 기존에 관절염이 있는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관절염이 있나요? 네. 저는 글쎄요, 가끔가다 진짜 피곤하면 여기 팔이 항상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이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죄송한 소리지만 비 오는 날 쑤시긴 쑤셔요, 사실. 네. 뭐 같이 늙어가는데 미안해요. 저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관절염은 저는 예전에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릎하고 이 발목 인대를 다쳤었는데 비만 오려고만 해도 저는 이 날씨를 몸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예쁜 분들은 유리공주,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도대체 관절염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런데 보통은 퇴행성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관절 부상, 아까 다친다든지 과사용,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에 이런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성별 나이 불문하고 다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조금씩 더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관절 부위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처럼 관절염도 여러 종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 종류를 원인별로 나눠보자면은요, 부상, 즉 다치거나 과사용으로 생기는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노화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 밖에도 감염에 의해서도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종류와 원인도 다양하고 또 관절염 부위에 따라 통증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인체에 많은 관절이 있는데 다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한테서는 손목에 관절염이 오기가 쉬워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은 뭐냐면 손목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에서 통증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중장년층은 이제 무릎에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같이 자기가 취미로 하는 운동을 할 때 그 손상, 인대나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요. 50대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퇴행성 골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사용을 했잖아요. 5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연골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오는데 계단을 주로 내려갈 때 아프다 그러면은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인대나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계단을 올라갈 때 더 불편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하고요. 그다음에 무릎, 발목 등 다발성으로 여러 관절에 대칭적으로 벌게지고 열나고 이런 통증이 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발목의 통증은 주로 염좌, 즉 삐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외에도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보행하기 때문에 삐지 않아도 염증이 생기고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고 났더니 발목이 퉁퉁 붓고 아프다 이럴 때는 통풍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높은 굽 신발 신고 보도를 걷다가 네. 발목을 삐끗해서 재밌었겠네요. 네, 그 이후부터 정말 발목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뭔가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된다면 이 관절염도 좀 덜하지 않을까. 생활 습관과 이 관절염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일직체,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되는 거죠. 이래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과유불급,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게 꾸준히 운동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운동 자세, 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즐기는데요. 무릎이 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스틱을 사용하고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고요. 하산할 때 최대한 근육을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무릎 건강을 유지하면서 등산을 즐길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온몸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맨손 체조 등이 아주 좋고요. 걷기나 실내 자전거 등 아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관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덥다고 해서 운동을 이제 게을리하는 하던 분들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자칫 과체중이 오게 됩니다. 그럼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이 아프니까 또 못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오기 전에 꾸준히 비가 오고 덥더라도 운동을 해줘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죠. 네, 생활 습관이 무척이나 중요하군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서희 씨가 힐 신고 걷다가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남성분들도 그 키높이 깔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은 한 10cm까지도 봤어요. 네. 이런 것도 무릎 관절에 안 좋겠죠? 척추 관절이라든지. 그렇죠. 태진 씨가 이제 산 증인일 텐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네. 뒤가 이렇게 들리면 무릎 관절이 뒤로 꺾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것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죠. 네. 갑자기 목이 메이려고. 우리 원장님께서 본인도 이제 키높이 깔창을 종종 사용하시다 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네, 스스로에게 좀 울컥한 기분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운동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 속 어떤 이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절염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학교나 직장이라든지 이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같이 이제 조명 때문에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관절에 직접 에어컨 바람을 쐬면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이 혈관이나 이 조직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예. 그래서 에어컨 밑에 있을 때는 긴팔 옷을 착용한다든지 하시고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에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내 습도를 50도 이하로 조절해주고요. 외출할 때 잠깐 보일러를 가동해서 눅눅한 거, 습기를 날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께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관절염 증상이 평상시에 있으신지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고 계신가요? 백윤찬 팀장님이요? 저는 뭐 그렇게 통증을 많이 느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는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운동도 한 것도 아닌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이재현 이재현 대표님은요? 대표님은요? 어떠세요? 진짜 아이를 낳고 관절염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이 팔목이 정말 약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손목 안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기를 이제 조금 무리감이 간다라고 할 때 끼고 노트북도 그냥 쓰고요. 이제 출산 이후 계속 이제 집에 있을 때 수시로 끼면서 좀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무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무릎 보호대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각자 이렇게 안 좋은 관절 부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들이 병행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통증 제어와 동시에 강근골 보호 간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골격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침, 뜸, 부항 이런 물리치료 같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제어해주고요. 네. 서양의학에서는 염증을 제어하는 소염제, 그다음에 예. 통증을 제어해주는 진통제 등을 사용하고 물리치료 등의 그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죠. 결국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군요. 근데 저도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저한테 도가니탕을 먹여주셨거든요. 네. 이걸 먹어야 관절이 빨리 붙고 좋아진다고 이게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흔히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은 도가니탕이나 곰탕을 예, 진료들 예. 먹는데요. 이게 반드시 관절 건강에 도가니탕이나 곰탕이 영양학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무리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제철 채소, 그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 그리고 거친 탄수화물 있죠. 현미라든지 잡곡을 드시는 편이 관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잘 챙겨 먹는다면 관절염이 싹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뭐 잘 치료가 되는 거겠죠?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은 비교적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미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는 현대의학에서도 재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를 해줌으로써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관절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꾸준히 열심히 치료를 하면 관절염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관절염으로 고생 중인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원장님께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절염 그러면 다 퇴행성인 줄 알고 어이 내가 왜 벌써 나이가 먹었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기 쉬운데 네. 단순 관절염은 치료가 잘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철이면 더욱더 심해지는 관절염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원장님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좋은 말씀 너무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셔서 아무튼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이재은 대표, 백영찬 팀장, 한진우 원장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